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홍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내정중이 이제 중2, 중3이 다 이제 중간고사 없이 이제 기말고사만 봤죠. 네. 이게 중간고사 안 보는 게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를 안 보고 이제 기말을만 봤었는데, 올해도 이제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아예 중간고사를 안 보고 계속 기말을 볼 것인지 아니면 뭐 이제 다음 학기나 아니면 내년부터는 중간고사를 볼지는 그 학교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만 보기 때문에 이제 범위가 좀 넓어요. 범위가 넓으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극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범위가 넓어도 그 모든 데에다 심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 예측이 가능했듯이 문제가 어렵지 않고 그 넓은 범위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만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2, 중3 모두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쉬웠다는 거. 그래서 좀 무난한 대표 문제의 유형들이 많이 나왔고요. 제가 이제 중2 거를 보고 있는데, 중2 거를 봤을 때 좀 그나마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이, 그나마 논술형 2번이 조금 어려워했고요, 애들이. 그 다음에 12번 1차 부등식이 이제,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나 이제 자연수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거는 아이들이 방정식을 풀 때랑 달리 부등식은 이게 딱 식이 자기들이 넘겨서 딱딱 떨어지는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라 생각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더 헤매는 애들이 있어서 부등식은 좀 힘들어 할 수 있고,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등식에서 이제 그 안에 마지막 결정을 할 때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서 좀 틀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희 학원 선생님들과 함께 그 시험지 회수를 내정 중을 이제 오랜만에 코로나 때 못 갔다가 가봤었는데, 아이들이 대체로 이제 문제가 쉬워서 얼굴이 표정이 밝았는데, 저희 반 애가 가져온 시험지에 보면 이게 12번만 이제 별표가 쳐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등식이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맞긴 맞았다고 연락이 오긴 했는데, 네.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제 유민이가 산책한 최대 거리를 구하는 건데,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미지수로 연립방정식 활용을 풀 때 잡았던 거는 처음에 간 거리 x를 잡았기 때문에 최대 거리를 안 해서 이제 틀린 아이들이 이제 함정으로 틀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이제 항상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처음 잡는 x랑 실제 구하라는 값이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3번에 함정이 걸린 아이들이 있고, 논술형 2번이나 이제 이 12번을 힘들어해서 그 두 문제를 제가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1차 분정식 이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네, 마이크 켜 있는지 확인을 한번 했어요. 아까 제가 안 끄고 촬영을 한번 해가지고. 네. 존재하지 않을 때 상수 A의 값의 범위죠. 부등식을 푸는데,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분수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3과 2의 최대 공배수죠. 뭐야, 그게. 최대 공약수가 아닌데. 최소 공배수죠. 최소 공배수 6을 곱해가지고, 이제 이 식을 정리하죠. 6을 곱하는데, 곱하면 2x, 여기가 3을 6이 나눠져 3 하면 이제 x-a. 얘가 가로를 치는 이유는 여기를 곱할 때 여기 마이너스 든 게 앞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분배법칙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실수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6을 곱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3a는 5.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요 두 개는 이제 그 동류항이니까 풀면 마이너스 x고, 여기는 5 마이너스 3a죠. 그래서 요 이제 부등식을 풀 때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1로 나눌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3a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나타내는 x의 범위가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수직선에서 이제 0을 기점으로 자연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이제 음의 정수라는 이제 마이너스 정수가 가는데, 이런 거죠. 얘가 만약에 3a 마이너스 5라는 수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범위를 가지면, 그럼 이 자연수 1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뒤로 가면 더 많이 포함하고, 그래서 자연수를 포함하지 않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 어딘가를 잡으면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올 수 있냐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자연수가 여기서부터니까 여기 어딘가에 포함해서 이렇게 와 있으면 포함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 3a-5가 여기 이제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3a-5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같을 수도 있느냐, 이 등호 판별을 아이들이 좀 못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죠. 3a-5가 1이 된다는 거는 얘 자체가 1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x가 1보다 작다는 건데,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이 포함돼서 자연수가 들어가죠. 이제 1이 등호가 들어갈 수는 없다. 이 부등식을 풀면 3a가 5가 넘어가서 6이 되면 a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논술형 2번이죠. 논술형 2번은 그래도 어쨌든 서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상류 선착장에서 출발한 배가 하류까지 내려가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가나 봐요. 강을 따라 내려갈 때 배의 속력은 21km고 이 21km가 여기 주석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단 배의 속력은 흐르지 않은 물에서의 그러니까 21이라는 게 그 배가 내려갈 때 강물 속력이 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 배의 속력이 내려갈 때는 21km/C란 얘기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그죠? 다시 내려가다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거는 시속이 배 자체 속력만 봐서 15km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정의는 그 배의 속력이 배가 그 내려갈 때 속력, 내려갈 때 배의 속력은 21km/C 이런 속력으로 이제 정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속력은 올라갈 때 배의 속력만 얘기를 하는 거는 15km/C 이렇게 그 강물의 속력을 더하거나 빼지 않은 그 배의 속력만을 얘기한 거고 그 배가 움직이는 강물은 어떻게 움직여요? 강물은 그 시속 3km, 강물의 속력은 3km/C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까지 그 상류 선착장과 하류 선착장 사이의 최대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그 거리를 이제 선착장 사이의 거리를 x로 놓는 거죠. X 킬로미터로 놓는 거고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이 서술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중위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그 이동 거리를 뭘로 나눈 거예요? 속력으로 나누면 얘가 뭐가 나온다는 거죠? 얘가 시간이 나는 거죠. 그죠? 그 시간이 아까 얘기했을 때 시간이 3시간 이내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x 거리를 얘가 내려갈 때는 배 속력에다가 강물이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속력이 원래 가고 있는데 강물이 3km 밀리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게 이런 거죠. 이게 내려갈 때 내려간 거리를 내려가는 속도로 나와 있으니까 내려갈 때 시간이에요. 그죠? 내려갈 때 걸린 시간. 자, 올라올 때는 얘가 배가 15고 그러니까 배가 15 올라가는데 얘가 땡기는 거예요. 그죠? 강물이 땡기는 거니까 빼서 강물의 속력을 빼서 얘가 이제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죠. 얘가 전체 합혀가지고 제가 시간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전부 시속으로 따지고 있으니까 얘가 몇 시간 이내? 3시간 이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우리 풀면 되는데 얘는 24분의 x 더하기 12분의 x는 3이 되고 분수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24를 곱해주면 x 더하기 2x는 24 곱하면 72. 3x는 326. 3x는 72. 너무 생각이 앞서갔네요. 326, 4. 그래서 x는 24km 이내여야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3시간 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거리라고 하면 24km.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